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법안 승진 문제하고 올해 서기부 문제 총 합쳐서 35문제예요. 35문제. 법승 10문제, 서기부 25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꼭 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푸시고 작년에 법무사 1차 지문하고 겹치는 것들도 있어요. 포인트가 겹치는 것들도 있지만 올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 갑니다. 법승. 자, 법원 승진 문제 1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오를 찾아야 돼요. 동그라미, 그쵸? 옳은 것.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저 옳은 것에다가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옆에다가 5 해놓으면 틀릴 리가 없어요. 지문이 여기는 좀 짧은 편이에요. 근데 법무사 지문은 굉장히 길어서 읽다 보면 내가 동그라미를 찾는 건지 X를 찾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문 읽다가 흐려져 버리니까 분명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옆에다가 5를 찾아야 돼요. 동그라미 5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에 전세권의 범위를 다른 일부로, 범위를 다른이라는 표현을 썼죠. 범위가 다른 일부로 변경하는 등기는 변경 전후에 전세권의 목적물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별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앞쪽에 건물 일부라고 했죠. 4층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범위가 다른 2층으로 전세권을 변경할 수 있느냐? X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층 전부에 있던 전세권을 4층 일부로 하는 거는요. 4층 전부에 있던 것을 4층 일부로 하는 것은 범위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변경 등기가 가능해요. 제 말은 잘 보시면 4층 전부예요. 4층 전부에서 2층 전부로 내려가는 것은 이거 변경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경 등기 X예요. 근데 4층 전부에서 4층 일부로 가는 것은 이거는 변경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맞아요. 왜냐하면 범위가 다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근데 범위가 축소가 되는 형태는요. 그거는 변경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볼 때 동그라미 1번 이것도 변경 등기 안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 등기가 가능하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변경이 아니라 말소하고 새롭게 2층에 대해서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동그라미 2번요. 공유 지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하지만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수리를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끝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우리 아파트에다가 구분 건물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디에만 하는 거예요? 건물에만 하는 거예요. 대지권도 함께 하는 거예요. 건물 부분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전유 부분과 대지권 등기인데 이 대지권 등기라는 것은 대지권이라는 것은 토지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지분이에요. 토지 지분. 그래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 해설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의 해설. 자, 집합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특정의 전유 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격려받을 수가 없다. 즉,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되 전유 부분은 건물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세권 설정 등기의 부기로 뭐라고요? 건물만에 관한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구분 건물이죠.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인데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전유 부분에만 101호에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는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 즉 대지권에 대해서는 건물만에 관한 뜻을 직권으로 등기관이 부기 등기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동그라미 3번요.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은 반드시 신청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끊고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기간이 나오잖아요. 존속기간, 환매기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 그래서 존속기간은 반드시 신청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뭐다?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정보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약금이나 배상금, 전세권 양도나 담보 제공 금지, 전전세나 임대 금지 등의 약정은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 그래서 앞쪽에 존속기간은 반드시 여기까지만 틀렸고 위약금부터 배상금 이 부분은 옳은 표현이에요. 동그라미 4번.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끊고요. 이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법정갱신은 뭐다? 민법 187조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갱신에 관한 등기가 없이도 설정자나 제3취득자죠. 건물을 취득한 제3자가 누구예요? 제3취득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3취득자에게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을 목적으로, 자, 키워드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인 키워드예요. 건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거 처분행위죠. 우리가 처분행위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이전 등기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권 뭐 이런 것을 설정할 때 전부 다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187조에 맡아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오리지널로 말씀드리면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법정갱신에 따른 건물전세권 변경이 있죠. 자, 법정갱신에 따른 전세권 변경 등기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정갱신은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곳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교재 가시면 전세권의 말소, 전세권 거의 끝에 부분에 그 건물전세권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가셔서 꼭 보시고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 법정갱신을 하면 이건 주등기인가요? 부기등기인가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법정갱신을 하게 되면.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이게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자, 여기 순위번호로 이게 건물 사건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1번 순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리했습니다. 전세금이 등기가 될 것이고 존속기간이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범위가 있죠. 자, 존속기간이 있게 되면 지금 보시면 법정갱신을 하기 전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뭐 했어요? 필수적 기재사항. 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잖아요. 자, 이렇게 등기가 됐는데 존속기간이 이제 끝나서 법정갱신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는 요 후순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2번 순위로 근저당 설정 등기 B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승낙서를 제공하게 되면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으면에 따라서 법정갱신에 따른 등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번 순위 근저당권자가 승낙서를 제공하게 되면 법정갱신은 1-1번 전세권의 변경 등기예요. 전세권 변경 등기입니다. 승낙서를 얘기해주면 뭐예요? 존속기간을 말소 표시하는 등기를 하고요. 존속기간에 2번 순위가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3번 요렇게 내려가요. 3번. 1번 전세권 변경으로. 꼭 가서 교재 보세요. 이 사람의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서 법정갱신에 따른 등기는 때로는 이렇게 부기등기로, 때로는 주등기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가셔서 교재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우리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죠. 동그라미 4번.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따라서
민법 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 갱신된 건물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 이전 등이나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 신청을 먼저 하거나 다른 등기와 동시에, 그쵸? 예, 동시에 신청하여야 된다. 신청서 몇 장이라는 거예요? 2장이다. 법정갱신에 따른 등기 하나 하고, 그쵸? 전세권 이전 등기 신청서 쓰거나 존속기간 연장하는 등기 신청서 쓰고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서를 따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 2번요. 공동근저당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X를 찾아라요. X를 찾아라. 그쵸? X를 찾아라. 동그라미 1번.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 정보는 추가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 없다. 이거 동그라미 1번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법무사다. 그럼 무슨 사건을 받은 거예요? 제가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놨어요. 이번에 건물을 추가하겠대요. 그러면 토지 사건을 위임받은 거예요? 건물 사건을 위임받은 거예요? 건물. 그러니 무슨 서류를 갖고 와야 돼요? 건물,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설정자와 관련된 서류를 들고 와야겠죠. 종전에 거기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이거 의무자 거예요? 권리자의 거예요? 권리자 거잖아요. 근저당에 관한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들고 오라는 얘기예요. 의무자는 소유자지 근저당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추가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즉 설정자의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와야지 종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종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요 관련된 서류는 필요가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사건을 위임을 받았는지 잘 보라고 했어요, 제가. 동그라미 2번요. 대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대지권 등기 후 끊겠습니다. 대지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토지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못하죠. 문장을 보시면 저당권 등기가 먼저예요? 대지권 등기가 먼저예요? 대지권 등기가 먼저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가 먼저죠? 대지라고 어렵지만 사실은 뭐예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위에다가 집합 건물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구분 건물에 관해서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추가 설정한다. 그러면 저당권은 처음엔 토지였다가 대지권 등기하면서 뭘 갖다 담보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구분 건물을 담보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도 공동저당 맞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 등기에 저당권 담보 추가, 즉 건물 추가요 하고 부기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건물 추가. 그 표현 없어요. 정답 2번 해설 가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건 이거예요. 자, 건물이 아니라 토지 부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2번 건물, 집합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위아래 소유자가 똑같아서 무슨 등기했어요? 대지권 등기로 해서 위아래를 분리처분 못하게끔 꽉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뭘 했어요? 담보물 추가. 뭘 담보한 거예요? 네 번째, 건물을 추가하겠다잖아요. 그쵸? 건물 추가하게 되면 여기 저당권 설정 밑에다가 담보물 추가, 건물, 이걸 부기등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없다. 할 필요 없다. 어디다가 해야 돼요, 결국은? 건물에 하면 밑에다가 미치는데, 그쵸?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아래까지 미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담보물 추가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토지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해설 보시면
대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권 등기 후 건물에 관해서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는 추가물은 건물 부분이에요. 그쵸? 추가 부분은 건물이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종전 저당권 등기. 이 저당권 등기는 토지에 있는 저당권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저당권 담보 추가 이러면서 건물 추가 이렇게 부기등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서 저희를 골탕을 먹이는 지문이에요. 근데 대지권 등기 파트 가보시면 이 지문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보는 거.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저거 한 게 뭐냐면 아는 지문만 계속 공부한다는 거. 아는 지문만. 이게 골치 아픈 거는 에이씨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이 생각해갖고 땡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는 지문은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고 모르는 지문은 계속 시간을 5분, 10분을 두더라도 끊어 읽기를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야 늘죠. 동그라미 3번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자 토지하고 건물을 공동저당으로 묶었어요. 근데 건물을 개별적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 보시면 담보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피담보 채무만을 인수할 수 있나요? 건물을 제가 샀어요. 이거 공동저당으로 묶여있는데 건물만 제가 샀어요. 건물만. 분리처분이 가능하죠. 저희 학원 거는. 건물만 샀어요. 그러면 제가 건물 소유자입니다. 제3취득자예요. 그거 있잖아요. 토지 말고 건물에만 부담되는 채무만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저당을 풀지 않으면 공동저당으로 묶인 상태에서 건물에 매여있는 빚만 갚겠습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무를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공동저당 관계에 존속하는 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 건물만 채무 인수하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공동저당 관계를 풀어야죠. 그걸 풀지 않은 이상은 건물 부분만 채무 인수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 4번 공동저당 대위 등기요.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첨부 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공동저당 대위는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맞죠? 이것도 공동저당 대위는 어느 경우에 나타나요? 저당권의 설정자가 소유자, 물상보증인 이 관계가 아니라 채무자 소유 2개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저당 대위는 하나의 부동산이 뭐 하는 거예요? 낙찰받아서 채권 전부를 변제를 받았을 때 공동저당 대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다 조문이에요. 이거 조문이에요. 동그라미 4번은 법률의 물권 변동이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뭐다? 공동신청이고 뭘 갖고 오라고요? 서류? 배당표 정보. 이 배당표 정보에는 변제받은 금액, 매각된 부동산 배당기일이 있어요. 이게 등기 원인 일자는 무슨 날짜예요? 등기 원인 일자. 공동저당 대위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아야 된다고 했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는 뭐예요? 배당기일이에요. 배당기일. 배당기일이 바로 저당권자가 전부 변제받은 날이 되겠죠? 배당기일이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동그라미 4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공동저당 대위를 조문이든 교재에 간략하게 써있는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갑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을 오를 찾아라요. 오를 찾아라. 동그라미 1번. 농지증 필요한지 두 문자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두 문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우리 농지증 필요하지 않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한대요. 취득자는 관공서죠. 일반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가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증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농지개혁 당시 위토제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에 대하여 그 농지가
위토대장의 종중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농지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모르겠다. 4번 하면 탁 걸리죠. 4번은 뭐가 걸려요? 앞쪽에 첫 번째 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가 보이십니까? 우리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없고 농지 전용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증을 어느 경우에 안 내는 거예요? 농지 전용 협의일 때는 협의 완료 증명서를 제공을 해서 농지증 없이 가지만 여기 동그라미 4번처럼 두 번째 줄에 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4번에 가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하나 더 옆에 써주세요.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협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농지증 X.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등기필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5를 찾아라요. 동그라미를 찾아라. 1번 법인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한대요. 법인 명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 법인이 근저당권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인이 근저당권자일 때 근저당 말소는 등기 의무자가 근저당권자죠. 근데 키워드 앞쪽에 첫 번째 줄 앞쪽에 보시면 뭐가 없대요, 지금. 등기필 정보가 없어 라는 표현이 보입니까? 자,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등기필 정보를 이제 없는 상태에서 말소 등기할 때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저희? 등기필 정보 없으면 대체 사면이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공하고 작성 통지는 달라요. 제공은 어느 경우에 하느냐? 이 등기 명인이 어느 경우에요?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는 어느 경우에 하느냐? 이 등기 명인이 뭐일 때요? 등기 권리자일 때. 2차를 가시게 되면 의한, 대한, 뭐뭐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진짜로. 그래서 등기 권리자에 대한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그러면 의무자한테는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크 아웃인지 테이크 인인지 그건 머릿속에 다 알려요. 이건 인이고 저건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등기소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집어넣는 거. 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언제 제공해요? 저희가. 법 50조 2항. 원칙 언제요? 공동신청일 때. 권리에 관한 등기를 2단계 외우는 게 아니라 공동신청. 아니 당연히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신청이죠. 부동산 표시, 등기명의 표시 전부 다 단독 신청이죠? 그때는 안 내죠 당연히. 보존 등기할 때 안 내죠. 공동 신청해서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때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때.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그러면 등기필 정보 내요? 안 내요? 낼 일이 없겠죠. 분명히 공동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공동 신청. 예외.
단독 신청일 때 딱 두 군데가 냅니다. 조문에 근거해서 어디가 나오느냐? 승소한 등기무죄가 단독 신청할 때. 이때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어디 있냐? 가등기 말수를 가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할 때. 이때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이건 예규, 이건 조문. 자, 그래서 법 50조 2항에 근거해서 공동신청, 단독신청인데 우리 저녁반은 제 최종 마무리로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동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제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공 안 하는 경우. 공동신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할 때 제공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이것도 공동신청이잖아요. 신청 시에도 제공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공동신청 도산 절차에서 배운 거 있어요. 도산 절차에 가보시면 회생에서 임의매각 부분이요. 임의매각. 그래서 상대방 채무자와 매수인 간의 거래를 회생이면 관리인이 매수인과 계약, 파산이면 파산관제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등기소는 누가 가느냐? 채무자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관리인 또는 관제인과 누가요? 제3자, 매수인이 함께 공동신청을 갑니다. 근데도 내지 말라고 예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됐고요. 그 기타 등등은 많아요. 근데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 꽂아서 자 촉탁 등기할 때는요. 관공서가 등기무자, 등기권리자일 때 관공서요. 관공서가 등기무자일 때, 등기권리자일 때 저희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나요? 이때도 제공 안 하죠. 이 원칙에 맞춰서 그렇죠. 예, 그래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우리가 민사집행 배우시죠? 매각 대금 다 내면 뭐예요? 세금 내고 이거 해갖고 우리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 가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 가죠. 그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매수인은. 받는 거지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관공서 촉탁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소에다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금 이게 나오고. 조금 전에 저희 뭐 봤어요? 저희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공동신청 사건이에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 사건 맞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못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 몇 가지 대안이 나와요. 첫 번째, 확인, 조서. 그쵸? 등기관이 확인하는 절차, 확인, 조서. 두 번째, 법무사님들이 하는 거, 확인, 정보 또는 확인 서면이라고 얘기도 하고 해요. 세 번째 뭐요? 공증을 받는 방법. 여기 전부 다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이거 받고 뭐예요? 플러스 인감증명 내셔야 돼요. 인감증명. 규칙 60조 1항 3호. 제가 항상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들 이거 기 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오면 동차를 못해요.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은 1차 때 등기법을 몇 개 틀리고 1차를 합격할 생각이신 거예요. 뭐 시 풀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1차 할 때 부동산 등기법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최소 5개 미치다. 5개를 기준이에요. 5개, 마이너스 5개. 5개 틀렸다. 그러면 쏘 괜찮다. 동차 수업 들을만 하다. 5개 안쪽으로 들어왔다. 뭐 3개 틀렸다. 아주 잘 봤다. 21, 21, 22개 맞았다. 글쎄요. 네, 글쎄요예요. 글쎄요. 등기법 점수만 봐도 알아요. 등기법 점수만 봐도. 아, 이 동차될 할 준비가 됐구나. 아, 동차할 때 개고생을 하겠구나. 예, 못 오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잘 새겨 들었다가 지금 어느 포인트인지 보시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저희가 6번 수업할 때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익숙해지면 괜찮고 만약에 본 듯한데 기억이 안 나면 가셔가지고 지금 회독하는 책 있죠?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객관식에 가보시면 제 객관식 교재에 가보시면 그 중간에 등기필 정보 파트에 가보시면 큰 박스가 있어요. 제가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할 필요 없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분실을 하거나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표가 만들어져 있으니 객관식 파트에 가서 그 표 분명히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원 승진 가셔서 동그라미 2번 가보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을 가름하여 누구요? 누구의 확인을 받아오래요? 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을 가름하여 지배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배인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을 말하는 거고 그 앞쪽에 법인의 대표자는 뭐예요? 본점. 흔히 말해서 대표이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각 지점마다 지배인이 누구다? 지점장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점장님을. 센터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 센터장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시고 2번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이거 동그라미 3번째예요. 이거 공증을 받는 경우 있죠. 공증을 받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죠. 누구예요? 위임을 받은 임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임의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거기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증사무실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면 된다? 안 된다? X.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은 괜찮죠. 여기가 틀려서 저 문장이 뒤에가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가 아니라 제출하게 되면 각하입니다. 제출하시게 되면 각하. 동그라미 3번.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공유물 분할 받고 처분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위 공유물 분할 등기에 관한 등기필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공유물 분할 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받았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 없다. X다. 몇 개 갖고 와야 돼요? 2개다. 이번에 공유물 분할하면서 받았던 거 하나, 3번째 줄 공유자로서 등기할 때 받았던 거. 그렇죠? 공유자로서 등기될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 2개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4번 보세요. 지금 4번 제가 미리 설명했어요. 4번에 쫙 문장 보면은 무슨 등기예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이게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잖아요. 3번째 줄에 보시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 해갖고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쵸? 대지사용권에 관한, 자, 쭉 읽겠습니다.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다음 부동산 등기법 60조 1항 1호 60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올해 최신설례가 나왔어요. 최근에 오전반 강의하고 났는데 요 동그라미 4번에 관한
최신설례가 나왔어요. 최신설례가.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동그라미 4번 옆에 한번 우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등기 원인은 뭐예요? 이거 등기 원인이 뭐예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 전유 부분 취득이죠? 대지사용권을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이 조문을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조문은 지금 앞쪽에 보시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뭐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그쵸? 건물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표현이 보이죠?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법 60조 1항 2항에 따라서 누가 하고 현재 구분 건물 소유명의가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신청이에요? 이거? 무슨 등기 신청이죠, 이게? 토지 소유권 일부 이전이에요. 토지 소유권 일부 이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대지 구분 건물은 원칙적으로 토지만에 대해서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하잖아요. 이 표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지권 등기를 안 했다는 것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죠. 별개 부동산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2번 순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넘긴 상태로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뭘 받았느냐.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갑인데 갑이 신축 건물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A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그냥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린 건 아니겠죠. A의 지분을 제가 그랬어요. A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 대지를 사용할 권리도 있을 것이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에 대해서만? 이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A의 권리를 그대로 B가 가져가고 B의 권리를 그대로 C가 가져가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거 등기할 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대지권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 등기를 하는 거죠? 대지사용권. 이 위아래 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는 여기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인이 동일해야 돼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거 등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등기가 바로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예요.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C 앞으로. 이게 바로 우리 조금 전에 동그라미 몇 번이요? 4번에 관한이에요. 이게 동그라미 4번에 관한 얘기예요. 지문. 자, 다시 보세요.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누구예요? A가, 요 말을 해요. A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았죠. 왜?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없어요. 지금 토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서 뭘 한대요? 토지 부분은 빼고 나머지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을 전전양도해서 C한테 넘어갔다. 그러나 A가 여전히 뭘 갖고 있습니까?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청이지만 뭐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잖아요. 공동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중에 하나다. 이거 등기 원인일자는 뭐예요?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일자. 분명히 아까 등기 원인은 전유 부분 취득. 요 부동산 뭘 가져오면 B는 대지 사용권을 언제 받은 거예요? 건물 소유권 넘겨받으면서 받았잖아요.
C도 대지 사용권 언제 받았어요? 전유 부분 소유권 취득할 때 받았죠? 그러면 등기 원인일자는 언제예요? 아, 그렇죠. 전유 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로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일자예요. 그게 최신설례로 나왔어요. 최신설례로.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 그래서 꼭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내기도 좋아요. 공동신청이다. 두 번째, 등기필 정보 제공 안 한다. 세 번째, 등기 원인, 원인일자 체크. 네 번째, 인감 증명 내요, 안 내요? 이거 인감 증명 내죠? 누구 인감 내야 돼요? 이거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의 인감 증명. 요 등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감 증명 내는데 매도용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등기 원인이 뭐라고 했죠? 전유 부분 취득이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은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까지 제가 다 한 거고 문제 5번 가겠습니다. 대지권에 관한 등기죠. 거기 보시면 옳지 않은 것 X를 찾아라. X를.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등기록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토지에 가압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압류가 있더라.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압류가 있으면 어디다가 무슨 등기해야 돼요?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건물 등기록 중 전유 부분에, 그쵸? 전유 부분 표제부에, 맞아요. 이거 조문이에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뭘 쓴다?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직권 등기예요. 직권 등기. 주 등기예요. 부기 등기예요. 이거. 주 등기예요. 부기 등기예요. 이거 전유 부분 표제부면 표시 등기 맞죠? 표제부 등기는 부기 등기가 없어요. 그쵸? 표제부는 부기 등기 없으니까 결국은 이건 뭐다? 주등기다. 주등기다.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 부분을 소유한 때, 2개 이상의 전유 부분을 소유할 때 각 전유 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에 대하여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이행 판결.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이행 판결은 이행 판결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전유 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거예요. 전유 부분만. 자, 앞쪽에 대지권 등기가 됐으면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나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등기 해갖고 그래? 뭐부터 하래요? 거기 보시면 규약 또는 공정문서를 첨부하여 대지권 등기 말소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따라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다. 옳은 지문. 옳은 지문이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3번. 할 수 없다. 말소하지 않은 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옳은 지문 맞죠? 말소하면 할 수 있고 말소 못하면 안 되고, 키워드는 문제는 앞쪽이 키워드예요. 규약을 첨부하여. 규약을 첨부 안 하면 대지권 등기 말소 못 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쵸? 그 다음에 3번 됐고 4번요. 지상권이 대지권이고, 요거 동그라미 4번 잘 봐주세요.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그럼 뭡니까 이게? 자, 우리 민법에서 그거 배웠어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고 꼭 똑같아야 되나요? 자, 소유자가 갑이에요. 1구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 A,
지상권자에 임차권자 A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봤더니 소유권 보존 등기 A 올 수 있죠. 이건 뭐예요? 토지 임차인이고 지상권자가 건물 신축한 거고 이거는 토지 전세권자가 건물 신축한 거 맞죠? 그러면 대지권의 권리는 뭐예요? 대지권은. 대지권 등기 마쳤잖아요.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을구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한 케이스예요. 이게. 요거잖아요. 자, 토지 등기록의 1번 밑에 이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이, 임차권이 뭐다? 이게 대지권의 뜻이라는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갑구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을구에 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로 이렇게 주등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딱 알아먹어야 돼. 아, 건물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은 을구에 이 용익물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건물을 올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상권이 대지권이고 토지 등기 기록에 그러한 뜻의 등기를 한 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 뭐예요? 그 말은 여기 보시면 얘를 을로 바꾸는 지상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럼 뭐예요? 건물 소유자는 A, 지상권자는 바뀌었죠. 분리 처분이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워요. 그 토지 등기록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가등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물 소유자하고 대지사용권자가 분리되는 것만 반칙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조문을 봐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해설 가보세요. 이거 제가 올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5번에 4번 같은 거 못 풀면 안 돼요. 대지권 등기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대지권 등기 파트.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땡친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4번 해설 가볼게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자, 문장에 보시면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이 말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위아래 소유자가 똑같으니까 대지권 등기했겠죠? 그러면 이 토지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토지 등기록에다가 저당권 설정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법 61조 제4항입니다. 근데 5항에 보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5항에서 조문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상권이 대지권이고 그 토지 등기 기록에 그러한 뜻의 등기를 한 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든 할 수 없지만 지상권이 아닌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가능해요. 그럼 퀴즈. 토지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고 이 지상권이 대지권 맞죠? 그러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건요?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이거 제가 객관식 할 때 조문할 때 얘기했어요. 저 4번의 소유권을 지상권으로 바꿔 읽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상권으로 바꿔 읽을 거예요.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지상권 이전,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요렇게 된다고요. 자, 전세권으로 바꿔볼게요. 토지 전세권자가 건물 신축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아요.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즉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이런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임차권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임차권 이전 등기, 임차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없죠?
그러니까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조문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 동그라미 4번에 소유권을 뭘로 바꿔 끼면 돼요? 용의권. 토지 용의권으로 바꿔 껴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자유자재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소유권과 그 건물 소유권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건물 소유권에 뭘 하든 간에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두 번째 줄 토지 등기록의 소유권 이전 청구과 등기는 할 수 있고 토지 등기기록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고 가압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해석을 해보세요. 문제 6번 갑니다. 말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서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갑이 을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후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을이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 자, 등기 기록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갑이 을에게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소유자 갑이에요. 소유자 갑. 접수번호 1번 근저당권자 을 접수번호 2번 그 다음에 소유권을 누가 받았어요?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접수번호 3번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뭐 했습니까? 임의경매 치고 들어갔죠. 3번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게 접수번호 4번이에요. 자, 등기 의무자를 잘 보세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근저당 하고 난 다음에 임의경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면 현재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 가압류가 있다가 가압류권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소유권을 바꾸고 여기가 강제경매면 강제경매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강제경매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뭐라고요? 가압류 채무자죠. 가압류 채무자. 원래 소유자라는 표현보다는 가압류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뭘 말소를 한대요? 뭘? 채권자 을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이 을은 이 부동산 등기 기록에서 법률상 지위를 2개를 가진다고 했죠. 을의 지위는 법률상 몇 가지 지위요? 2가지요. 근저당권자로서 하나, 경매 신청권자로서 하나. 근데 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경매 신청자라는 표현을 썼죠. 근저당권자라는 표현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명의를 말소할 때?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채권자인 을은 병명의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다. 만일에 근저당권자 을이면 저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병보다 접수번호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앞쪽에 신청권자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신청. 경매 신청이라는 표현 나왔죠. 채권자라는 표현 나오죠. 채권자. 경매 신청인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자는 뭐예요? 요 병명의보다는 후순위죠. 접수번호가 뒤로 밀려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말소할 때 얘 승낙서 문제. 이거 우리 법무사 기출에 있잖아요. 법무사 기출에 있어요. 이거 말소할 때 어디까지만 말소를 해야 돼요? 승낙서 넣으면은 3번 등기는 직권 말소. 이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했으니까 근저당권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고요. 뭐에 대해서 승낙을 해준 거예요? 나는 채권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지 근저당권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등기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다른 법을 배울 때는 사람 이름으로 장난질 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법적 지위를 잘 보란 말이에요. 법적 지위. 이 부동산 등기록에는 을은 채권자로서 하나, 근저당권자로서 하나. 근데 승낙서는 뭘로 낸 거예요? 채권자로서 승낙을 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하면 안 되고 뭐예요? 얘 승낙서 되면 이거 말소하면서 얘 직권 말소잖아요. 직권 말소. 이것도 동그라미 1번 잘 봐두고 2번.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는 그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옳은 지문. 2번 말소 등기도 공동신청을 하면 원칙이나 등기명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명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했을 때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거예요. 이거 조문이에요. 조문. 권리소멸 약정 등기가 격려된 상태에서 약정이 조건 성취가 됐다. 이름 뭐예요? 이거 단독 신청 규정으로 법 55, 56조 가서 꼭 보세요. 동그라미 4번요. 부동산 특정 일부가 보여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있는 등기 없는 등기 쭉 했죠.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유중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제가 말할 때마다 좀 표현이 다르는 거는 이해해 주세요. 자, 부동산 특정 일부에 부동산 일부에 허용이 되는 등기, 허용되는 등기 뭐 있어요? 첫 번째, 용익권. 용익권 등기. 예외, 용익권 중에서 예외가 있죠. 지역권. 지역권 등기는 두 가지 필지가 있죠. 요역지와 승역지. 승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오케이, 그쵸? 오케이. 요역지는 일부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전부밖에 안 되잖아요. 글씨가 너무 큰데. 제가 이게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카메라 잡으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카메라 잡으시는 분께. 아니, 생각을 못했는데 글씨가 너무 커요. 2차 쓰다 보니까 글씨가 커졌어요. 2차 올라가시면 글씨 작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글씨 큰 사람들은 금방금방 페이지를 채우잖아요. 글씨 크기로 그냥 확 밀어버리니까. 근데 작은 사람은 잘못 쓰면 악필이에요. 예, 악필이에요. 그리고 웬만큼 써도 양이 안 채워져요. 속이 안 차. 글씨가 그래서 커졌어요. 2차 수험생되면서. 자, 부동산 일부에 허용되지 않는 등기는 첫째,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이전, 또 소유권 말소 등겨, 이전 등기 말소 요거 하고, 저당권, 당연히 근저당권 당연히 그렇고 또 뭐 있어요 저희? 각종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안 된다 덮어놓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해결 방법 첫 번째, 대장 분할. 대장 분할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분필 등기를 또는 분할, 부동산 건물이면 분할, 토지면 분필이라는 단어를 써요. 분필 등기를 신청을 하고, 세 번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뭐 하면 돼요? 촉탁을 하시면 돼요. 대장 분할이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대장이 안 쪼개지면 부동산 특정 일부의 가처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전부에 할 수밖에 없다. 집행불능 판결이 아니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제 교재에 있는 최종 마무리 교재에 똑같은 지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토지를 보니까 이거 토지 쪼개면 대장이 분할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대장소관청에서 대장을 분할 여부를 거기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얼마를 일부를 이전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탁 걸리면 요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요 밑으로. 안 걸리면요. 주문에 분필 등기 절차를 명하는 주문에 기재가 없더라도 집행불능 판결이 아니죠. 그것도 다 기억이 나야 돼요. 이쯤 재면.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증에서 그거 있어요. 유증일 받았어요, 제가. 유언집행자도 처음에 유증을 할 때 요만큼만 주겠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시지. 요만큼만 주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유증자가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유언집행자가 대장분할 분필 등기에서 요만큼 주겠다는 부분만 뭐 하면 돼요?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겠고, 받는 사람도 뭐예요? 나는 있잖아, 유증을 받을 건데 이만큼은 포기할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요만큼 포기할 거야. 받는 사람 마음이지, 그것도. 그러면 또 유언집행자가 뭐예요? 여기에 맞춰서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설레집을 사갖고 제끼고 이리 제끼고 해도 똑같은 표현, 똑같은 표현. 똑같은, 대세는 그거예요, 큰 줄기는. 그래서 표현을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예요. 이전 등기 말소. 부동산 일부 말소 못해요. 그럼 방법은 뭐다? 판결에 기하여 말소 등기를 신청하려면 뭐부터 해다? 분할 절차를 먼저 해라. 자, 판결은 말소 등기 판결 받았는데 토지 대장 분할을 명하지는 않았죠. 분필 등기 명하지 않았지만 등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거 보시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